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다음 달 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 환수금 예정액이 처음으로 통지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불명확해 벌써부터 혼선을 빚고 있는데 아파트 자체 산정액과 국토부 추산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구당 부과금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뜨거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4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출마로 인한 사퇴와 당적 변경 등으로 중구의회가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대란으로 아파트와 수거업체가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는 상인을 위한 성동구 안심상가에 서울 미래유산인 공시책방도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젯밤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갈수록 짙어지는 서울구청장 선거 대진표. 오늘 첫 순서로 금천구청장 선거 후보군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불출마로 일찌감치 예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진 곳이 바로 금천구입니다. 막판 공천 열기가 더욱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정규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자,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차성수 구청장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슈가 됐던 곳이죠. 네, 지난 1월이었죠. 금천구 신년 인사회에서 현 차성수 구청장이 여러분, 그러니까 주민들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로 구청장 불출마 뜻을 밝혔습니다. 네. 차 구청장은 그 전부터 입각설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설이 돌긴 했습니다. 차 구청장의 거취도 앞으로 지역 정가의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불출마 선언으로 빈자리를 노리는 후보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무주공산이 될 자리에 여야의 경쟁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더불어민주당 상황 살펴볼까요? 네,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금천구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인물 풍년입니다. 현재 예비 후보는 총 4명인데요. 먼저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낸 유성훈 후보가 4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로 출마한 경험에 현재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인 최규엽 예비 후보도 경쟁에 동참했습니다. 네, 나머지 두 예비 후보도 만만치 않은데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 디지털 보좌관 출신인 김현성 씨와 서울시의회 재선 의원 그리고 중앙당 부대변인인 오봉수 씨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구청장 공천 과정이 막바지죠. 누가 웃을지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본선도 쉽다고만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텐데 과연 계속해서 웃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천 경쟁을 뚫으면 만날 상대 후보 누가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 서울구청장의 경우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상대당보다 더욱 일찍 후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는 6월 13일이 돼봐야 알겠죠. 자유한국당은 이미 구청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11일입니다. 이날 발표한 14명의 서울자치구청장 후보 확정 명단에는 강구덕 예비후보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현 직업에 정당인으로 기재돼 있지만 재선 구의원 그리고 얼마 전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안영배 한국 3D 프린팅 서비스협회장이 당의 공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후보들이 앞으로 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현안에 주목하게 될까요? 네, 저희 뉴스를 통해 자주 말씀 전해드렸는데 금천구의 경우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거 환경, 거기에 부족한 도시 인프라까지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군부대 이전, 종합병원 유치, 신안산선 조기 건설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번번이 연기되고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실망이 깊어지기도 했는데요. 어떤 후보가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신뢰를 보여줄지에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금천구도 이 산적한 현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숙제 잘하는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돼야 하겠습니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현 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마포구. 마포구청장 선거에서도 각 당의 후보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후보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컷오프 이후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정해집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마포구청장 후보에 박강수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강수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안을 의결한 것입니다.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은 마포 갑과 을 두 당협위원장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은 치열할 전망입니다. 서정래, 유창복, 김경한, 김창수, 오경환, 유동균 등 6명의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면접을 본 가운데 당은 적합도 조사와 서류 검토, 면접 점수 등을 합산해 컷오프 시킬 예정입니다. 6명의 예비후보 중 컷오프를 통해 3배수인 3명이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큰 상태. 경선 예정자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으로 이후 권리당원 50%와 일반 주민 50%의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단독으로 예비후보 등록한 홍성문 씨가 사실상 공천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서울시당은 최근 공천 기준을 만들고 범죄 이력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예비후보를 공천하겠다고 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의당에서도 윤석열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 오는 22일까지 당원을 상대로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해 공천자를 확정하는데 윤석열 씨가 단독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마포구. 각 당의 최종 후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이처럼 구청장 후보들이 속속 정해지는 가운데 중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정당 구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의원은 총 9명으로 자유한국당 4명과 무소속 2명, 바른미래당 1명과 민주평화당 1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1명이었습니다. 이 중 자유한국당 정희창 의원이 중구 제1선거구 시의원 출마를 선언하며 중구 의원직을 사퇴해 총 8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무소속이던 김기래 의장이 바른미래당에 입당하면서 중구의회 정당 구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구 성동을 지역은 지상우 국회의원의 당선으로 최창식 구청장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지 의원이 탈당해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이 되면서 한국당의 힘이 분열됐던 상황. 이번 정희창 의원의 사퇴와 김기래 의장의 바른미래당 입당으로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바른미래당 2명과 민주평화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되며 힘의 균형이 맞춰진 겁니다. 한편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중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총 17명. 현역 의원이 1명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각 선거구에 2-3명씩 등록한 예비후보가 9명인 가운데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중구의회 정당 구도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종로구는 매년 제6대 조선왕 단종비인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정순왕후 추모대를 지냅니다. 어제와 오늘 추모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지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종로구 숭인 근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행사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곳에서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정순왕후 추모제가 열립니다. 제 옆에는 이렇게 정순왕후를 이렇게 그림 전시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예. 정순왕후는 조선 6대 왕인 단종의 비였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지만 3년 뒤 단종이 왕위를 세조에게 일임하고 상왕이 되면서 왕대비가 됩니다. 하지만 단종이 영월로 유배됨에 따라 정순왕후는 궁에서 쫓겨나고 관비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단종이 16세 사사되고 홀로 남겨진 정순왕후는 81세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 동망봉에 올라서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그 동망봉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와 오늘 지역 곳곳에서 이 정순왕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 근처에는 정순왕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동망봉, 그리고 정순왕후가 머물렀던 청룡사, 단종이 영월로 유배될 때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영도교 등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곳에서 이 근처에서 여러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추모제 어떻게 치러지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데요. 매년 예. 종로구에서 이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18일이었던 어제는 연극인 박정자의 낭독 콘서트가 열렸고요.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본행사가 열립니다. 이 단종과 정순왕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와 정순왕후의 삶을 위로하는 진혼무, 탁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추모 제향을 실시해서 잊혀져가는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 가운데 이 해설사와 동행하는 숨결길 프로그램도 열린다고요. 네, 재향이 끝나는 대로 이 해설사와 함께 주민들이 동행하는 해설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이 주위에는 정순왕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요. 예. 그곳을 함께 돌아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주민분들은 오후 2시에 이곳에 오셔서 추모 재향도 보시고 또 해설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숭인 근린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지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염색일을 하며 끼니를 때웠다고 하죠. 비운의 단종비 정순왕후를 기리는 종로구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어젯밤 9시 30분쯤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거주자 조모 씨가 숨지고 부상을 입은 현모 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강서구 마곡동의 한 업무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집기 비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2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업무시설 발코니에 놓인 가연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바쁩니다. 올 초부터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넘쳐나는 폐기물에 경영난을 겪는 관련 업체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대란에 주민과 관련 업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발 쓰레기 수출이 중단되면서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으로 이를 재처리하는 비용을 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업체들이 요즘에 돈을 많이 타요. 선전 업체들이 많이 타격이 커서 이 단가를 못 맞춰주는 거지. 또 올라도 이 가격은 가격대 대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춰주니까 지금 제가 몇 군데 못 다니는 대로 그냥 봤거든요. 인건비에 그걸로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생산성이 없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쓰레기 처리 업체가 폐지와 재활용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수거합니다. 여기서 폐지를 재생해 얻는 이익금으로 업체들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비용을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중국의 쓰레기 수입 거부로 국내에 누적된 폐지량이 늘어나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선진국들의 폐지까지 국내로 유입되면서 폐지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겁니다. 결국 폐지를 재생한 수익으로 재활용품을 처리하던 업체들이 폐지 가격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거나 줄도산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업체들이 안고 있는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지자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폐지 고철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처리 비용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 이제 폐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도저히 재활용을 못하는 잔재 폐기물이 한 40%가 나옵니다. 이 잔재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처리를 해준다고 한다면
수거 운반 업체들의 수익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넘쳐나는 쓰레기에 처리하기 바쁜 재활용 업계.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댈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성동구가 지난해 봄부터 시작한 공공 안심 상가가 마침내 빛을 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이 내몰린 상인들이 공공 안심 상가의 터를 잡아 영업을 시작한 건데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공시 책방도 이곳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서울숲 IT밸리 건물 1층, 알만한 사람은 아는 녹색 간판이 눈에 띕니다. 130만 원이던 월 임대료가 300만 원으로 오르자 더 견딜 수 없었던 공시 책방이 성수동으로 옮겨왔습니다. 공시 책방이 문을 연 1972년 이래로 경희대 앞에서 광화문, 광화문에서 신촌으로 몇 차례 가게를 옮기긴 했지만 임대료로 인해 옮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공안심상가에 입주하면서 월 70만 원이면 한 달을 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최장 10년이 보장됩니다.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면은 내몰림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주 안심이 되겠죠. 안심상가엔 도선동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김밥집도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IT 건물에서 주로 일하는 젊은 층의 소비 성향과 김밥집의 특성이 맞아떨어져 매출 신장이 기대됩니다. 저희가 영업 전략이 이제 아침 일찍 7시부터 또 퇴근하고 나서 8시까지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은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다만 입주 업체들은 성동구가 안심상가를 매입할 당시부터 문제로 제기됐던 주요 상권과 동떨어진 위치, 적은 유동 인구 등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았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계약의 장점이 있음에도 폐업의 길로 들어서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입주업체가 자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종로구 통이동의 한 공사터에서 조선시대 왕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 2점이 발견됐습니다. 헌종에서 고종 때의 왕비들이 사용했던 내교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명성 황후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곧게 뻗은 앞다리와 위로 솟은 꼬리, 목까지 늘어진 귀. 큰 도장의 동물은 정면을, 작은 도장의 동물은 약간 위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인장 인면에 내교라는 글자가 전서체로 새겨져 있고 충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종로구 서촌 유적지에서 왕비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 2점이 출토됐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왕비가 사용했던 도장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내교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2점이 있는데 발굴 조사 중 출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있었던 걸로 정책을 하거든요. 위에서 이제 나오고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금만 긁어내니까 이제 작은 게 나오는 상태가 돼서 아마 같이 있었던 걸로 저는. 발굴조사 출토품으로는 거의 최초로 이 내교인 도장이 출토되어서 그 조선 왕실 여성들의 그 생활상과 조선 인장에 대한 그 실체적 연구가 유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내교인의 사용자가 조선 한종에서 고종 때의 왕비들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즉 명성황후도 이번에 발견된 내교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명성황후가 사용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은대편고에 의하면 1841년에 편집이 되었으니까 그 1841년에 편집된 이후 은대편고의 조례에 따라서 그 내교인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다. 출토된 내교인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됐습니다. 앞으로 보존 처리와 분석 과정을 거쳐 정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내교인이 발굴된 장소가 경복궁 영추문 근방으로 조선시대 국내부 관원이 살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터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마포구 마포로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945기 청년혁신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결정한 사안인데
빠르면 내년 말 청년들이 입주해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옛 신용보증기금 사옥입니다. 지난 2014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현재는 건물만 남았습니다. 영업점 3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현재 공실 상태. 3년 넘게 빈 공간으로 남아있던 옛 신용보증기금 사옥이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 서울 강북권역에 청년 창업 공간이 부족했고 인근에 대학도 많아 위치도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보 사옥이 건물이 크고 이런데 계속 매각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니즈가 맞았던 것도 있고요. 강북에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그런데 사실 강북 쪽에는 그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랑 연계해서 청년 창업 시설로 활용되는 공간은 전체 20개 층 중 17개 층, 연면적은 3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1, 2층은 교육장과 회의실, 상담실을 만들고 6층부터 10층까지는 민간 인큐베이팅 기관 등 각종 지원 시설을, 11층부터 20층까지는 입주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이 서울 서부권의 대학가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용산 Y밸리라든가 인근의 이런 창업 공간들과도 연계하고 특히 이 공간은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가지고 있는 투융자 기능, 그러니까 자금 지원 기능이죠. 그런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청년 혁신타운 세부 조성 계획을 세운 뒤 사옥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빠르면 내년 말 300여 개 청년 업체가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시가 아리수 페트병의 무게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아리수 생산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을, 그것도 수돗물을 왜 굳이 페트병에 담아 마셔야 하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일리 있는 말 같고 그동안 편하다는 이유로 이 개인 물통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반성하게도 됩니다. 편안함에는 그 대가가 따르는 법이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